자, 거기 훈련 설명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앞쪽은 그냥 뭐 실기가 중요하다, 뭐 채용인원 줄어드는데 뭐 이제 경쟁률이 높아진다 이제 그런 말이고 이것도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기 점수 잘 받아서 뭐 이제 순위 뒤바뀌었다 이제 이런 설명인데 이런 것도 빨리 넘어가고 그다음에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뭐 앞전에도 항상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갈게요 빨리. 그래서 경관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여기부터 할 건데 이제 필기 합격된 이후에 이제 경쟁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뭐 경쟁률이 한 절반으로 떨어들고 한 2대1 정도 경쟁률이 된다. 그다음에 2대1, 2.5. 그래서 이런 경쟁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기를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기 합격 후에 되겠지. 근데 요때 조금 영리하신 이제 학생들은 미리 실기 준비를 잘 해놨다가 필기가 붙으면은 이제 이득을 보는 학생들이 항상 있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실기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이제 요 상황 안에 있을 때 이제 최종 합격으로 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로 간다. 그래서 매년 이런 후회를 합니다. 아, 같이 준비할 걸. 필기 합격 덜컥 해버리고 저희 학원에 꼭 와서 매년 있어요.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에요.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꼭 그런 학생들이 항상 절반 정도 있다. 그러면 보기 좋게 그 절반들은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근데 미리 실기 점수 잘 해 놓으신 분들은 여유 있게 와서 저희 단기 특강 들어가면 점수 향상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매년 이런 후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보험이란 말씀은 제가 뭐 보험 파는 것 같은데 보험 파는 건 아니고 실기 준비 잘 해놓는 것은 최종 합격을 위한 이제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우리가 필기가 붙어야 실기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면서도 필기랑 실기 같이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알아요. 왜냐하면 잘 준비하면 보험이 맞는데 잘못 준비하다가 모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본인 스스로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두 번째는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기존에 있는 체력 학원의 훈련 방식의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준비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요. 혼자 해도 돼. 그 다음에 그냥 한두 달 바짝 하면 되겠지. 이게 체력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자기의 체력 능력을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준비해보면 이게 푸시업, 시트업 이거 생각보다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문제인데 준비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그래요. 필기 점수가 안 나와요. 필기 점수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실기 같이 준비합니까? 그 다음에 필기 합격 후에 바짝 준비하면 되겠지. 아까 항상 후회하는 학생들 있다 그랬죠. 그럼 제가 다시 되묻습니다. 자, 체력학원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필기 점수 안 나와서요. 이렇게 저한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되물어요. 자, 내가 필기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혹은 내가 필기에서 떨어진 이유 혹은 필기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실기를 같이 준비해서이냐. 자, 이거는 그냥 시간적으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자, 하루에 여러분들이 12시간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720분 정도를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주 5일, 그 토요일, 일요일도 뺀 거예요. 5일 중에 3,600분 정도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기 하루에 운동량 100분이라고 계산했는데 사실 저희는 100분 하지 않아요. 60분에서 70분 안에 훈련이 끝나요. 자, 근데 계산하기 좋으라고 100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100, 일주일에 3번 훈련한다고 가정했을 때 300분, 5일이면 300분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5일 중에 시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10%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실기 점수 몇 프로인지 아시죠? 25%죠. 그것만 가정하였어도 저 시간이 내가 이 시간 공부 못한다고 10%도 안 되는 시간 못한다고 필기 점수가 떨어질까? 혹은 이 3,600분 중에 300분 까먹는다고 필기 점수가 이렇게 떨어질까? 이걸 항상 되물어드려요. 항상 실기 준비하면서 왜 학생 안 나오느냐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 필기 점수요. 이렇게 하는 분들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단호하게 시간적인 문제는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의지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필기 점수가 보다 훨씬 실기가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요지가 커요. 근육이라는 데는 성장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투자하면 무조건 기능은 향상합니다.
단 체계적으로 관리 준비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체력학원을 등록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체력학원의 훈련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많은 학원들이 그래요. 많다라고 표현할게요. 이건 노량진, 신림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훈련의 강도인데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강도로 훈련을 시켜요. 여기 계신 분들만 봐도 운동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운동 능력이 천차만별이죠. 근데 다 같은 강도로 훈련해요. 10명, 20명씩 모아놓고. 그러니까 여기 되락생들만 따라온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운동 능력이 그나마 되는 학생들만 쫓아와요. 안 되는 학생들은 부상당하고 효율적으로 훈련이 안 돼요. 이 그림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뭐죠? 군대 가는 거? 이시영 여자분들 군대 가는 거 있었잖아요. TV 안 보세요? 그렇죠. 진짜 사나이. 거기에 고마워요. 진짜 사나이에서 그 부분을 하나를 캡처한 거예요. 자, 교관이 전체 윗몸 일으키기 30번 실시하면 이시영에게는 굉장히 쉬운 횟수죠. 30개 후다다다 끝내요. 근데 옆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구는 난 10개밖에 못하는데 혹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과제가 되고 이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훈련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안 보이죠? 이 PPT가 저희가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이런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훈련 방식은 이쪽에 이거 중요한 글씨인데 이게 안 보이네. 자, 부상으로 갑니다. 부상으로 가고 훈련의 효율이 떨어지고 자, 오버 트레이닝이 돼버려요. 기존의 이런 잘못된 방식들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는 문제가 아닌데 훈련을 내가 너무 무리하게 받거나 오버 트레이닝 되면 필기랑 같이 병행하기가 힘들겠죠? 100분인데 100분 수업하고 3주를 알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필기랑 같이 병행하겠어요? 그죠?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훈련 지속 힘들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 다음에 학생들 불만, 개인 관리, 개인 케어를 못 받으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노량진 신림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트레이너 생활을 오래 했고 주변에 많은 트레이너분들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트레이너들도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에요.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 목표 점수에 도달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기에서 많은 케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기 부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 방식을 여기 갖고 온 것도 이래서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효율적인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뭐가 효율적이냐를 일단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어려운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은 트레이닝, 훈련, 파티그 이제 피로해요. 훈련하면 피로해지죠. 그럼 저 트레스홀드라는 역치점이라는 게 생겨 한계점. 사람은 누구나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계점에 미치지 않게끔 반복하는 훈련이 좋은 훈련 방식인데 훈련 강도인데 이 2번은 1번이랑 같은 말이에요. 트레이닝 안에 이제 이러한 훈련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프리퀀시라는 건 내가 주에 몇 번이나 반복할 것인지, 리피테이션 볼륨은 훈련 반복, 그 다음에 저거를 몇 세트를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헤비로드는 부하와 중량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타임, 듀레이션 타임, 자극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트레이닝 요소 안에 훈련을 하게 되면 누구나 저런 파티그라는 피로가 생기는데 그러면 누구나 저런 역치점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걸 넘어서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이전에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매년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웨이트 트레이닝 해도 돼요? 저 웨이트랑 병행해도 돼요? 혹은 저희 말고도 여러 실기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기 학원들마다 자기 학생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훈련을 시키는 훈련 방법들이 있는 학원들이 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병행해야 된다는 말을 못 말하는 거냐면 내가 푸시업을 잘하려면 이거랑 협응되는 근육들, 여기 팩메이저, 그러니까 대흉근, 그 다음에 델토이드, 어깨, 삼두 이런 근육들을 분리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푸시업, 시업을 병행해야지 기능이 향상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극대화하기가 힘들다. 혹은 웨이트 기구 없는 이제 경찰 학원들에서 아니다 웨이트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시뮬레이션에서 결국에는 시험은 그냥 맨몸으로 보기 때문에 맨몸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혹은 밴딩을 활용해야 된다. 혹은 코어를 발달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학원들마다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결론을 지어주면 근육이라는 그런 티슈는 결국에는 어떻게든 트레이닝 받고 휴식 받으면 늘어요. 향상돼요, 그 기능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우리 학생, 우리 회원에게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빈도를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웨이트 좋고 밴드도 좋은데 얼마나 반복시키고 세트를 어떻게 줄 것이냐. 웨이트를 줄 건데 누구에게 웨이트를 줄 것이냐. 중량과 로드를 언제 향상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자극을 얼마나 지속할 것이냐. 언제 쉴 것이냐. 그거를 적용하는 게 훈련에 있어서 효율적인 거지. 웨이트가 좋다, 웨이트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은 반드시 병행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정확한 로직이라 그래요, 저희는. 로직이 있는 훈련 안에서, 훈련 로드 안에서 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한 그래프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저 목소리 너무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간단하게 그래프로 설명드리면 이거는 실제로 트레스홀드를 측정하는 방식은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받게 되면 근육의 효율이라고 할게요. 이 근육의 운동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제 몸 상태가 근육이 100%의 상태라고 해요. 그럼 웨이트를 하면 할수록 이런 근육의 질이나 그런 효율성들이 떨어집니다. 하락해요. 세트 수를 지나가고 훈련이 반복할수록 이게 그걸 말한 거예요. 한 세트가 지나가면 지금 운동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제 상태가 100인데 75가 되고 55가 되고 25가 돼요. 근데 반대로 아까 말했던 파티그, 피로에 대한 거는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 0이었다가 세트 수가 넘어갈수록 위로 상승해요. 근데 이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이제 교차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만 커지는 시점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이 가라앉고 부정적인 측면이 오버랩되는, 이거 교차되는 저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운동이나 트레이닝에서 트레스홀드 한계점이라고 말하는데 이 한계점은 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여기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버 트레이닝 된다. 그러면은 운동에 있어서 저 시점을 넘어가면 훈련의 효율이 떨어지고 중요한 게 뭐냐, 부상으로 갈 위험이 많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특히 체계적으로 선수처럼 옛날부터 트레이닝 받지 않은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시점을 잘 케어하면서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반대로 이 시점 바로 이전에 80에서 90%의 강도로 훈련하는 것을 나이스 트레이닝, 좋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속 반복해야지 이 기능이 향상되고 가장 효과적이고 트레스홀드가 점점 멀어진다. 기능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여길 넘었으면 더 안 되고, 그래서 이거의 강도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트레스홀드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아까 말했던 레피테이션 볼륨, 훈련 세트나 훈련 로드, 중량, 그 다음에 지속 시간들은 훈련의 강도라고 설명해요. 훈련의 강도 1번, 그 다음에 프리퀀시 주에 몇 번 할지, 그 다음에 휴식, 훈련과 훈련 안에 휴식, 세트와 세트 간의 휴식, 하루 훈련이 끝나고 얼마나 쉬고 다시 훈련할 것인가, 이거 세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훈련이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각자 다른 역지점들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학원은 무엇이 다른가?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학원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저희 학원 개별 트레이닝 하는데 이거는 어느 훈련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려요. 제가 개별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종목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트레이너들끼리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려요. 자, 첫 번째는 유소년 트레이닝. 왜냐하면 걔들은 성장 발육이 어릴 때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강도로 훈련하면 누구는 맛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활 트레이닝. 수술한 부위가 다 다르죠? 근데 같은 훈련을 하면 맛이 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고 온 거예요. 개별 트레이닝 시키려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최대 입시가 아니에요. 필기랑 실기를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루 운동하고 3주를 알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개별 트레이닝이라는 걸 저희 학원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별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고 학원이고, 훈련을 잘하는 학생은 좀 더 강한 강도로 훈련하고 약한 학생은 약한 강도로 훈련한다. 이제 그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개별 훈련하냐? 트레이너가 10명이냐?
이거 어찌됐든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간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훈련 안에 있는 내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희 와서 학원에서 훈련하고 이제 상담 받게 되면 어떻게 개별 트레이닝 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훈련하면서 알 수 있어요. 트레이너가 10명은 아니에요. 트레이너 저희 4명이에요. 육상 선생님, 야외 수업 나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저 포함 2명의 트레이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제로 수업하고. 자,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개별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건 그래프, 자, 사람들마다 0에서 100의 숫자로 표현했을 때 0에서 100의 운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룹 훈련을 하면 기존의 실기 학원들의 운동의 폭은 일관된다 그랬죠? 저 정도 훈련 강도로 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정도 했더니 부상자가 많더라. 그럼 조금 낮추고 너무 약하다 그러더라. 높이고 이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여기서 보편적으로 운동이 노멀한 사람들은 다치거나 못 따라오거나 운동 능력이 이 정도인 사람들 혹은 운이 좋으면 쫓아가요. 이제 모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보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훈련이 늘지 않아요. 훈련은 근육은 계속 그 이상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퇴보해요. 근육은 정체가 없어요. 퇴보해요. 다시 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트레이닝이나 생명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정도의 운동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 훈련 강도에 적합하겠구나. 내가 운동이 늘겠구나라는 게 그래프에 보이죠?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관되게 훈련하면 소수만이 최적의 훈련 효과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한 개별 트레이닝은 운동 능력이 어떻게 오는 사람이든 다 개별적으로 케어하기 때문에 자, 모두가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게 그의 설명.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훈련 계획, 훈련 플랜인데 시험날을 기준으로 해서 월간, 주간, 일간까지 훈련 세트와 훈련에 대한 그 플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기 고득점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의 그 로직에 근거해서 그런 계획 안에서 이게 짜여진 훈련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훈련 강도가 어떻게 늘어난다 6개월 과정, 5개월 과정 필기붙고 단기간 과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준비하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5개월, 6개월 과정에 강도가 어떻게 향상하고 뭐 목적이 있고 이렇게 되게 두루뭉실하게 써놓은 거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야지 고득점이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6개월 과정의 1차 목표는 어떠한 요령 없이도 내가 만점 가까운 점수를 스코어를 받게끔 하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요령도 있고 학원들마다 뭐 여러 센서 찍는 요령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점차 가는 거고 여기의 목표는 요령 없이 만점 찍는 게 목표.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자 이게 훈련 방식 중에 하나여서 주간 계획인데 뭐 이 주간 계획 안에 뭐 세트 수, 훈련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초 단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 와드를 잘 쫓아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득점 플랜이 가능하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방지 위한 보강 훈련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그런 설명. 그다음에 부상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재빙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싱 염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아이싱 관리나 그다음에 글리코젠 섭취 운동 직후에 글리코젠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왜 중요한지. 그래서 뭐 과일 주스나 초코바 같은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동 직후에 드시라. 이제 의무 주스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보강들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개별 담당생들이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담임제 수업 담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케어해줄 거예요. 훈련 개념 중에 중요한 거 하나인데 프랙티스 트레이닝 이거 연습과 훈련인데 이거를 두루뭉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표현을 경찰 준비니까 경찰로 표현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랙티스는 연습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바른 바디 포지션, 그 올바른 자세부터 케어를 하고 트레이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있는데 트레이닝, 아까 말했던 로드를 주면, 부하를 주면 부상으로 가고 분명히 통증으로 유발할 수 있고 그 기능을 향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 차면은. 그래서 좋은 몸 상태를 만들고 트레이닝을 넘어간다. 그리고 그런 몸 상태가 센서기에 찍히기 좋은 자세이고 그 다음에 부상 방지되고 그 다음에 통증 완화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이렇게 막 UCM이라고 말해요. Uncontrolled Movement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바디 포지션을 하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라는 거는 보상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와라라고 끌어당겨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통증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잘못된 포지션으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푸시업을 1분 혹은 시트업을 1분 동안 지속해야 되는데 잘못된 자세로 하면 분명히 통증들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한 20분 워밍업 트레이닝은 푸시업, 시트업, 육상에 대한 그 기능 향상은 기본이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올 수 있는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에도 좋은 가동성 훈련들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깨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진다는 말 느낄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없어진다 그러면 실기 기능 향상은 당연하고 필기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거예요. 리커버리 타임 뭐 말하는가 하면 매일 훈련하는 거 절대 안 좋습니다. 자, 뭐 헬스장 혹은 어디에서 매일 오세요, 매일 하셔야죠. 이거 절대 좋은 훈련 아니에요. 아까 휴식이 중요하다고 했죠. 일주일에 저희는 3번을 추천드리고 혹은 많아지면 4번. 근육이라는 데는 한 번 그 부위를 훈련하게 되면 48시간 동안 재합성해요. 최대로. 그리고 48시간 이후에는 그냥 휴식을 위한 휴식이 되고, 이전에 훈련하다 보면 재합성도 되기도 전에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을 더 유발해야 되고 부상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48시간 정도를 쉬어야 된다.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가 최적이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 생리학적, 그 다음에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 단기적 플랜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매해 다시 이걸 재분석해요. 상담도 많이 하고 아픈 사람 있었으면 왜 그랬냐. 그래서 다시 재분석 보완해서 경찰 준비하는 분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세워져 있는 훈련 시스템이다. 왜 향상도는 눈에도 안 보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16명 정도 뽑은 건데, 정말 다 늘었어요. 기능이 무지막지하게. 이제 그거에 대한 거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학교 쪽으로 자료를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저희 학원으로 수업을 받으면 뭐 매달 혹은 6주마다 측정해서 이렇게 향상했습니다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2017년 하반기에요. 4월부터 9월까지 이번에 2차 등록한 학생들이 단기 특강까지 합쳐서 저희한테 128명. 여러분들이 저희 훈련 로드들을 말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훈련 로드를 따라서 총 128명이 저희 학원에서 케어를 받았고 100% 다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기 특강에서 8월 이상까지 훈련한 학생들, 뭐 7월이든 6월이든 선생님 저 공부해야 돼요, 뭐 아웃한 학생들 빼고, 단기 특강도 빼고 8월까지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꾸준히 한 학생들 총 71명 중에 90%는 8점 다 향상, 8점 이상. 이거는 9점, 10점은 당연히 이하도 있어요. 그 다음 푸시업, 악력, 시트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한 명, 그 여경 준비하시는 분, 푸시업 하나도 못 하셨던 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푸시업 21, 그 다음에 4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트업은 35, 6점까지 만들었고, 이 사람 한 명. 나머지 8명은 시트업 5점, 푸시업 7점까지 만들었다, 이제 그 말이고, 이거는 이 안에서 더 좋은 일은 그룹 훈련 안에서 모든 훈련들이 0점짜리든 10점짜리든 다 그룹 훈련 안에서 훈련한 거고, 이 훈련으로 인한 낙오자 4명이 딱 있었는데 4명을 제외하고 부상자가 없었다. 근데 4명 중에 3명은 기존에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가 심하셨던 분들이 3명. 그분은 훈련 중에 한 2달 정도 하고 애초에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아웃했어요. 선생님 저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2명. 그 다음에 한 명도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이분은 이미 너무 심하게 터져 있었고 중간에 결국에는 수술을 하러 갔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시 저희한테 훈련했어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장기 특강은 아니고 단기 특강 중에 교통경찰 준비하시는 분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소형군의 심한 통증 느낀다고 해서 그분 한 분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가 되었죠.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 한 명 단기 특강 중에 한 분 외에는 아무런 낙오자 없이 이렇게 점수 케어를 다 했다. 오히려 이런 저희 훈련 와드 안에서 허리 통증, 이분들 외에도 디스크 증상 있고 어깨 증상 있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케어해서 훈련을 완료했다. 더 좋아졌다. 이제 그 말씀. 그리고 육상 아킬레스 건염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으로 뭐 달리기를 너무 하루 다녔다든지 체중이 증가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킬레스건 환자 5명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케어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보완했고, 결국에는 그 한 분 외에는 우리 훈련 안에서 부상 없이 케어를 했다. 그래서 저희는 목적이 저 총점 최하 40점을 베이스로 깔고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합리적인 시간 분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든 저 최종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는 케어하려고 한다. 그래서 높아지는 경쟁률에서
필기만 붙으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베이스를 저희가 깔아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 정리하면 저희는 개별 트레이닝 하는 곳이고 개인 PT 같이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필기와 실기를 최대한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실기 관리를 받는 거에 있어서 저희 학원에서 훈련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이런 한 동작으로 가만히 수축되어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니까 내가 이런 한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로 3시간을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 이 자세 안에서 오는 근육의 수축,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포지션이니까 이쪽에 허벅지의 장요근이나 대퇴근, 복직근, 그 다음에 여기 대흉근, 승모근, 견갑거근 수축되어 있는 이 근육들을 우리가 다시 평소처럼 릴렉스하게 만들려면 부위당 몇 분의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기준이긴 해요. 근데 정확히 논문에 나온 발표된 거예요. 한 부위당 3시간이면 우리가 20분 이상을 스트레칭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근육은 보상해야 된다는 심리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수축되어 있으면 등 쪽이나 다른 근육들이 자꾸 원래대로 와라 끄집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깨나 허리 통증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몸을 너무 뭐라 그럴까 터프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 막 되게 그런 경우가 있다. 운동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경찰 준비 안에 체력이라는 종목이 있던지 없던지를 떠나서 한 트레이너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운동을 통해서 항상 필기랑 실기를 혹은 필기 준비와 운동을 병행하셨으면 좋겠다. 건강과 우리의 행복한 바디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자 훈련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나요? 끝이에요? 질문 있으세요? 없죠? 뭐 완벽하죠? 네. 아까 보니까 뭐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네. 네. 추천하시는 플랜은 추천은 무조건 최대한 많이 6개월, 5개월. 5개월 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훈련하고 3주 알아놓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최대한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 1년씩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천천히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늦게 올수록 힘들다. 네. 또 네. 저 등록했는데 하셨어요? 네. 오늘 가면 뭐부터 시작해요? 그걸 여기서 좀 개인적인 질문. 네? 개인적인 오늘 훈련 뭐 하시냐고요? 오늘부터 와요? 그러면 등록했는데 뭐 오늘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언제부터 온지 몰라가지고. 오늘부터 오세요? 오늘부터 첫날에 오면 첫날에 측정. 그래서 얼마나 운동하나 그걸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이분은 이 정도 강도로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 상담도 하고 강도 설정을 해드려요. 네. 첫날엔 측정.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표 있죠. 네. 아니 그 시작하는 시간이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간이요? 시간표? 있죠. 네. 못 받았어요? 못 받으신 분들이 많네. 차장님이 다 전달했다 그랬는데. 그래요? 네. 어찌됐든. 네, 시간표 있어요. 시간표 물어보세요. 네, 등록하세요. 또 있어요? 없죠? 네, 없을 거. 네.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고 중간에 투입하게 되면 네. 그 이제 프로그램 과정에 잘 녹아들 수 있나요? 개별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저희는 방금 말했던 6개월과 3개월 플랜은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학교의 그 학원의 큰 그거 진행 방향이고 그 중간에 합류하든 어떻게 합류하든 결국엔 개별 관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 맞아가게끔 이제 저희가 이제 강도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혹은 중간에 합류하든 최대한 끄집어 올려드리려고 노력해요. 대신 오버 트레이닝 되지 않도록. 네. 중간에 합류하셔도 문제 없다.
중간에 합류하시려고요? 미리 하세요. 운동 네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부터. 저도 이거 준비해봤거든요. 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점수대예요. 40점대 넘는 거.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자신의 운동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네. 네. 그 프로그램이 주 2회, 주 3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외 활동 같은 훈련은 어떻게? 좋은 질문이네. 저희 야외를 나가요. 근데 실기 나가기 전에, 실기 시험, 필기 시험 전에 한 3개월 혹은 2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야외 시간을 빼서 야외 수업 나가는 타임이 있어요. 그게 격주가 될 수도 있고 가까워질수록 이제 매주 한 번씩. 근데 야외 육상을 의무로 하는 이유는 의무 추가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야외 달리기 한 번 하죠. 이거는 어떻게 다 알아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전부터 차츰차츰 육상도 이제 올려드리려고 야외 그쯤부터 이제 의무 등록, 추가 등록해서 이제 나가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에 한 번 정도 격주로. 네. 질문 잘하셨어요. 네. 또 있나요? 생각보다 질문 한 4개 왔네. 이제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꼭 실기, 필기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아셨죠? 대답 안 하는 분이게요, 원래? 자, 수고하셨습니다.